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강원의 백승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는 균형과 견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지나치게 되면 관계를 단절하고 협치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춘천시정과 춘천시의회의 갈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함께할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보건 춘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춘천시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의원님들 모셨는데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좀 근황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우리 김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개인적인 의정 활동보다는 민선 8기 춘천시장의 출범에 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이 좀 많았던 만큼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지역 활동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유경 의원님 좀 지금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12월이 오다 보니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이라든지 또 정리 추경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 관련해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아마 가장 바쁜 시기일 것 같고요.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군요. 네, 그렇죠. 볼 자료들이 많아서 바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 제가 이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이제 복지환경위원회를 있다 보니까요. 이 사업들이 이제 좀 적응을 하려다 보니 자료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는 말씀. 이렇게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발벗고 뛰시는 두 의원님이신데 요즘 시민들 관심사라고 할까요? 네. 시민들을 만나면은 시민들이 좀 의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최근엔 시민들은 민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특히 경기 불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은 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경청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 의원님께서는 좀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계십니까? 네, 뭐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일하게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소소한 지역 문제들 그다음에 그 다양한 분야를 많이 민원을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또 체육이나 복지 쪽에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분야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폐지를 반대한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 주시고요. 또 세계 태권도 연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또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 일 좀 하게 좀 의회가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진짜로 원성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육동환 시장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죠. 제2요구권은 지자체장이 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춘천시장이 제2요구를 두고 시의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나 의원님, 폐지 조례안 발의부터 제2요구권 행사까지 좀 사안을 좀 정리를 해주시다면요. 네, 지난 회기 때 국민의힘당 박재철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그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그게 이제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었고 본회의에 표결까지 가서 13대 11로 찬성이 13, 반대가 11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고요. 그 후에 11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설립 그렇죠.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 발의안을 또 박재철 의원님이 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12월 19일 그날 육동환 시장님께서는 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2를 요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제2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그 10회기 일 안에 재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을 두고 의원분들 사이에서도 좀 치열한 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좀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센터는 당초에 설립 목적에 많지 않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설립 목적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많은 계약 관련해서의 감사 지적도 있었고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는 그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많이 훼손시키지 않았나. 그렇고 실제로 지난 5월에 또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시민정원 박람회 그 설명회를 또 개최하는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관치의 역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센터에 없이도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우선 폐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원님 입장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그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민자치회 분들의 그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담 지원관이에요. 각 읍명동별 전담 지원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밀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에 불과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주민 참여율이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50%가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전문성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담 지원관을 각 읍면동에 배치하면서 사실 이렇게 운영한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맞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폐지를 하는 게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운영 취지 목적에 반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두 분이 좀 상반된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제 센터의 폐지 조례안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후속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관련된 조례가 폐지되면서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사무국 설치 그리고 간사 및 삼원에 대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을 했고요. 또 주민자치 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조문에 담아서 센터가 없어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조례 조문을 담아서 또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가결시켜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안은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로서 주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육동원 촌천시장이 제2요구를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앞서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의결 시일이 좀 언제까지고 좀 결과를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의 그 제2 요구로 인해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2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여기서 10일의 그 1일은 회기일을 말하기 때문에요. 25년도 회기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내년 6월에서 7월 초가 그 재의결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고요. 예. 재의결은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원안이 가결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를 보면 폐지 조례안 그 찬성이 13이었고 반대가 11이었어요. 네. 그 상황으로 본다면 3분의 2가 원안 가결을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16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재의결을 통한다면 폐지 조례안은 다시 부결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원센터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센터 출연금 동의안이 또 부결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가 부활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식물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의회가 재의결을 할 의사가 과연 있나, 언제 할 건지. 그러니까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회 규칙에 의하면 언제 할지 기한을 다 보내고 나서 내년 6월 말이나 7월에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 회기 일정만 보더라도 저희가 시정 질문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본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회의 하나를 줄였어요. 본회의 날을. 이렇게 된다면 일정상 그 재의결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의결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우려됩니다. 시장의 제2요건 행사에 대해서 양 당에서는 또 성명서도 나오고 또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김 의원님은 시장의 제2요건 행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2요구권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2요구한 사항이 시장님이 주민자치센터의 폐지를 그 전부터 강하게 제2요구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기일 마지막 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보고 판단했다는 좀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해 소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도 뭐 심의를 해서 그 WTO 관련해서 정확하게 뭐 가결할지 부결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WT를 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그게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마무리되니 또 집행부에서는 저희 시의회에다가 이거를 12월 달까지 꼭 해줘야 되는 그런 국비 관련해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 하고 저희를 또 믿지 못하는지 또 이행각서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임명계약서 같은 경우는 없을 수 없는 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를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차후 또 시장님은 제2요구권을 자기 행사권으로 주민자치 설립센터 폐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요구권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다라는 그 그쵸. 의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2요구권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님의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이면 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이면 계약은 아니고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쨌든 국비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노선 기간에 네네. 임박했는데 예. 그 상황에서 또 일정이 미루어진다면 정말 이제는 국비를 우리가 불용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12월 달까지 해준다는 그런 어떤 확답을 받고 싶고 그 확답을 통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싶었다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정들이 겹치게 된 사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계속. 그 이유를 본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협상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이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이고요. 재의가 들어왔을 때 재의결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시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시장님의 재의를 빌미로 공유자산관리계획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게 과연 어떤 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 게 맞는 건가라는 거를 저희 지역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춘천시정과 시의회 갈등이 격화된 건 일명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원포인트 임시회 직후입니다.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온실 신축 안건은 조건부로 승인이 됐지만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 사업은 삭제되면서 갈등이 표면으로 이제 불거졌죠. 민선 8기 춘천시정 대표 현안이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과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조성이 포함된 호수 지방 정원인데 세계 태권도 연맹본부 WT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 임시회에서 이런 현안을 놓고 좀 어떤 의견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본부 건립 사업의 심의를 보류한 좀 근거는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WT 관련해서 뭐 많은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세계문화축제 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의 적정성이라던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 설립을 한 부지 의회 거기 보면은 거기가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표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행하고 공유재산을 올렸으면은 또 그런 문제점들을 좀 차치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일 텐데 그런 준비 없이 딱 이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재산 올렸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 그러면은 또 상당한 불가피하게 또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보류하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WT 본부 건립은 춘천시 역점 사업 중 하나잖아요. 제동이 걸리면 좀 우려되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5억 국비 교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문체부에서 받게 되는 국비 5억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국비가요? 공유재산 심의 때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중앙투자 심사를 사전 절차로 이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 기간이 딜레이 됐고 그러다 보니 9월 12일 날 중앙투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던 건데 10월이 그 국비 신청 교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바람에 물론 아까 그 김보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유물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민의 그 경제와 그 부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와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입했다. 그래서 보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안이 국비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다 보니 의회에서도 11월 19일 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했고 그래서 체육과에서는 경제적인 상황, 지역의 발전 과제를 계획을 다시 가져왔고 그다음에 국가 유물에 관련된 것은 시골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류가 부결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문체부와의 약속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고 최대한 12월 10일까지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5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다시 한번 그럼 또 원포인트 임시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는 굉장한 부담을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의원들에게 12월 10일까지 꼭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비 5억을 12월 10일까지 저희가 공유재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신청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국비가 날아가는 상황이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문체부와의 우리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는 국가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춘천의 WT 본부 건립 자체 필요성은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좀 어떻게 보시는가? 네, WT 본부는 또 세계적인 또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춘천시에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은 춘천에 대한 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지난 4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라는 결의문을 대표함으로써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진행된 과정들의 좀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하지 않고 추진을 하다 보면은 또 급조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춘천시에 또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그 잘못이 크다는 좀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이를 좀 해결 또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본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표본 조사, 토지에 대한 표본 조사 좀 선행을 하고 표본 조사하면은 또 시골 조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또 거기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발굴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서는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첫 단계부터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으면 지금 상황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좀 절차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촉박한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5억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시에서는 그걸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랑 신청서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꼭 시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다고 지금 시 집행부는 저희한테 좀 떠넘기식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청과 이 공유재산은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거는 문체부와 협의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그 부지의 본부를 유치하는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의 적정성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거를 의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밟고 이거를 뭐 부결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의원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국비 신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문체부 측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체부에서는 어쨌든 중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연되면서 춘천시와 어떤 협의를 했냐면 우리가 그 국비 신청할 때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함께 다 통과된 그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하기로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당 그 배숙경 의원이 문제 삼았던 거는 뭐냐면 그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있냐라고 했는데 그 물론 저도 문서가 중요한 거는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첨부 자료는 원래 교부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월까지 교부 신청 기간이었지만 12월 10일까지 우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만 된다면 12월 10일까지 교부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면 국비를
내려 보내주겠다라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보류하거나 그 부결된 이유가 그 매장 유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왔을 경우를 염려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라 이거였는데, 매장 유물은 일단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혹여나 시골조사나 이런 표변조사와 시골조사를 거쳐서 매장 유물이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정밀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정밀 발굴 시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밀 발굴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다 하더라도 저희가 WT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서 그 착공 시기가 27년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국비 5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마냥 놓고 있다가 놓쳐도 되는 상황으로 보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첨예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의회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볼 여지는 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좀 어떠시나요? 예, WT 관련해서 저희가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는 국비 반납을 문제 삼아서 그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왜 안 해주냐면서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 잡기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9일 날 그거를 부결시켰고 본회의까지는 1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하면 될 사항을 저희한테 이명각서라는 걸 내밀어서, 그리고 주민자치지원센터 그 폐지안을 볼모로 우리한테 그런 제의요구, 아까 문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서가 중요하다고 그런 문서를 저희한테 내미는 이명각서는 이런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데, 또 추가적으로 또 의견이 좀 있으신지. 사실 그 우리가 어쨌든 그 WT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이렇게 원만하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를 삼았던 그 보류 사유나 이런 부결 사유들이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그 중대한 사안이었나. 지금 저희가 말했듯이 매장 유물에 대해서 표본조사 이런 거라든지 그 지방 우리 재정에 그 도움이 되는지의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얼마든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받는 그 목전에서 과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시키는 게 과연 발목 잡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좀 의회 내에서 좀 네. 빨리 좀 협의나 이런 것도 좀 절차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안은 아직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온실 신축 안건은 조건부 승인을 얻었잖아요. 김 의원님, 기존안을 보류했다가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보류가 됐고, 또 수정안에는 어떤 이행사항이 좀 포함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당초에 정원 실용화센터 부지는 과거 경작 유구층이 발견되면서 기존 대상지에서 중도동의 고산부지로 옮겨가겠습니다.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선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 부지인데, 그 기존의 부지가 문제가 돼서 요번에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는 게 그 고산 부지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투입했던 것들을 또 매몰시켜야 되고 그 위에다가 정원 실용화 센터를 네. 져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요. 불가피하게 그 부지로 옮겨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수정안들을 또 네.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관리 계획이라던가 그 또 사유지 취득에 관해서 행정소송에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선문화유산이 복원된 그 부지기 때문에 유적을 보존할 네. 그런 가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차면수를 이제 포함을 시켜놨는데 주차면수를 좀 최소화해가지고 네. 자연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수정 사항들을 담아서 가결시켜준 부분입니다. 나 의원님, 그러면 현재 그 사업 좀 진행 상태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랑 온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게 되었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저는 이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의 그 어떤 그 명분을 꼭 말씀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 국내에 조성되는 모든 정원들의 식물부터 재료 이런 모든 소재들이 사실 전부 수입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는 이런 소재들을 연구 개발해서 이런 산업화하고 이런 것들을 심지어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이고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그런 기관을 우리가 유치한다는 거는 저는 이 호수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득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K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정원도 한국의 정원도 굉장히 오랜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K정원이 저는 이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원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것이 지방 정원과 연계되고 그래서 우리가 호수 국가 정원을 춘천에 만들고자 해서 춘천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말 공유재산안 통과가 된 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하고의 그 부분이 협의 잘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가 민선 8기 들어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호수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수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김 의원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뭐 실용화센터에게 뭐 국비 유치해서 예산을 받고 진행하면서 뭐 호수 정원 그리고 국가 정원으로 발전하는 단계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공유재산 침해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옮기게 된 것도 그런 표본 조사와 시골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억이라는 예산으로 그거를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다 끝마친 부지입니다. 근데 거기를 또 이런 정원 실용화 센터를 그 위에다 얹게 되면은 기존에 투입됐던 그런 비용들이 좀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지가 맞나 꼭 그 부지가 아닌 더 좋은 부지를 좀 더 알아보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뭐 국비도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협치 차원에서 해줬지만은 그런 문제점들은 또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로 민선 7기 때 저기 청소년 도서관 밑에 그 공지천 관련해서 주차장 부족으로 맞습니다. 주차장을 48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몇십억의 예산을 들였지만은 거기에다 또 먹거리 지원센터를 얹어서 저희가 필요로 했던 주차 부지를 또 감액하면서 같이 그런 먹거리 지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들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부지 확보가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걸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하게 논의하고 알아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점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일단 아까 그 매몰 비용에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원래 중도부지에다가 정원소재 실용활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그 유적 문화 네.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불가피하게 장소를 그 고산으로 옮기는 건데요. 매몰 비용은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이제 3억 정도, 3억에서 3억 9천이 생겼는데 사실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정밀 그 발굴을 또 해야 돼요. 그 비용이 또한 40억 가량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발굴 조사가 다 끝난 고산 지역에 옮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또 들어야 되는 거를 절감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고산 지역의 사유지 같은 경우도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 또 조선 문학유산 복원 사업이라는 게 간혹 이제 시민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발굴된 문화재를 복원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존하는 어떤 사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랑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조선 문학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뭐 김시습, 이황, 그 다음에 이항복 등 수많은 조선의 그 문학인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그 글이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 춘천의 고산을 이렇게 따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문학 고산 이게 고산이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문학 유산인 고산을 복원해서 이거를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하자는 뜻에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과 정원소재화 실용화센터와 온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서로 바라보는 그 시선, 시각이 참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안건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현안을 두고 시와 의회 갈등이 좀 계속되고는 있잖아요. 의회 내에서도 의견들이 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 의원님, 11대 춘천시 의회는 출범 때부터 시정과 좀 다소 좀 불편한 관계로 좀 출범을 했는지 어떤지 좀 초기 상황은 시작 상황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춘천시의 역점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됐던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또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의원들도 회기 기간에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의회가 여당이 다수이면 시정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모든 의원들이 결국은 춘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춘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나. 물론 견제와 감시 의원의 의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은 그 11대 의회 출범 때 어떤 좀 기억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 10대 때는 저희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반영이 되는 사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1대 들어오면서 또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뭐 시민들의 또 뜻을 받아들여 또 다수당이 됐지만은 저희가 뭐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전 뭐 시정이 잘못됐던 부분들을 또 이어서 봤다 보니 저희가 계속 또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났게 됐고 뭐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역점 사업으로 호수 정화 같은 걸 하고 있지만 23년도에 정원 박람회를 춘천에 개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했지만은 24년도, 25년도가 또 24년도에는 서울이 또 선정이 되었고 25년도에는 진주가 뭐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의회와 상관없이 본인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그런 추진력이 많이 뭐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부족했고 하지만 시의회의 역할은 뭐 시정 감시와 견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영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과 시의회 의견이 대립할 때마다 의회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 소통이 부족하다, 역점 사업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잡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또 이 자리에서 좀 궁금한 게 어제 그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캠프페이지 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업 설명을 방해한 그 혐의에 대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좀 어떠신지 나 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그 의원의 신분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원이 외부 활동에서 의원의 위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사실 김진호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뜨는 춘천시 의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는 공정이 없고 의회 밖에서는 상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의회 내에서 김진호 의장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 거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부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일단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김 의원님은? 네, 춘천시의 윤리위원회의 규칙에 보게 되면은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은 검찰에 기소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윤리자문위원회의 그 토대로만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진행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 검찰에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또 판단하에 그런 징계 사항이라든가 그런 처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 외부 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어제 하는 거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에 아예 구성이 돼 있어요. 예,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의석수로 의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다수당이 4, 그다음에 소수당이 3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다수당의 의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징계가 가능한가? 소수당이 잘못이 아니어도 다수당의 그 비율을 건드리면 징계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구조가 징계위를 열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그 부분은 의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춘천시가 23분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13명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분, 그 정의당이 1분입니다. 그럼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그 구성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니고 의원의 비율, 정당의 비율을 안배해가지고 한 거고,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애초에 그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시로 만들어 놓은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상임위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 권한을 가지려고 그런 위원회를 그렇게 편법으로 구성했다고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갈등은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소야대 구조 또는 정당 공천제와 지방정치의 정당 정치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장단점 꼽으라면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는지 나유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정당 공천제라고 하면은 어떤 정당 정치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을 덜할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이고 또 여성이나 청년 그다음에 장애인 등 이런 진출의 폭이 조금은 그래도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당 정치의 장점이고 또 정당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통한 정당 정치가 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은 지방선거가 그 정당의 지지율이나 정권의 지지율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정말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에게는 기회가 적다.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부분이 단점이고 또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중앙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정당 공천제라는 게 올바른 또 정당에서 또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또 올바른 또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많이 나오는 후보자들을 어느 정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점 같은 경우는 또 중앙 정치에 또 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소신 정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또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를 저는 마련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과 시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시정과 시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의회는 또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또 시의회 역할이고 30만 춘천 시민들을 대표해서 춘천 시정들의 시민의 진정 원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집행부가 좀 더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유 의원님. 저는 견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견제라고 생각하고요. 균형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과함이나 지나침 없이 균형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이제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이나 그다음에 집행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나 모두 춘천 시민이에요. 그래서 춘천 시민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 서로를 위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소통을 잘해서 잘 이끌어 나가자, 잘 되자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이시잖아요. 스스로 책임감과 비판 의식을 갖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모든 결정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정당도 아니고 나를 의원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민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의원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하고 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자만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또 시민의 대표로서 또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선할 점을 계속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는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또 향상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향상을 위해 정책이 지속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욱 또 시민들의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춘천시장의 첫 제2요구권 행사와 춘천시정과 춘천시의회의 갈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보건 춘천시의원님, 나유경 춘천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와 의회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시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양측이 대립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시정과 의회 갈등이 상생을 위한 협치한 과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시정과 시의회 사이의 이해와 소통, 두터운 신뢰가 쌓이길 바라면서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